화요일의 명인들의 보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금 증시가 아무래도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홀딩이 되어진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국내 이슈들이 있겠죠. 오늘 제가 장중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 입장 변화가 뭐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라든지 또는 당과 정부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증시가 바라는 방향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또한 증시에 또 적용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무래도 코스피 5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많이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상속세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상법 개정 이후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같은 것들, 자사주를 그리고 소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 좀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증시에는 해당 모멘텀들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력도 있게 올라왔던 증시가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 글로벌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시장도 좀 눈치 보기가 있었고 우리도 좀 눈치 보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들도 부각이 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 증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섹터 안에서 잘 가던 애들이 오늘 좀 쉬어가고 또는 낙폭 차익이 또 세게 나오면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종목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눈여겨봐야 되는 애들도 이 명인들의 복귀 시간 동안에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시장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끝나고 나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특이점들이 있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는 한 900개 정도가 되고요. 하락 종목 수는 한 1550개 정도 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구나 하고 우리가 좀 결론을 지을 수 있겠는데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는 천천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또한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하락 종목 수도 많고 전형적인 조정장의 형태를 띄었던 게 오늘 하루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도 비슷했어요. 네, 어떤 측면이 비슷했냐? 전반적인 조정이었습니다. 다우존스도 장중에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조정세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S&P 500 러셀은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섹터 안에서 공통적인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갈려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증시를 판단할 때 뭐 A라는 섹터는 오늘 괜찮았어요. B라는 섹터는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괜찮았어요. 를 제가 종종 표현드리곤 하는데 섹터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다 같이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었다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노이즈라고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의 H20에 대해서 반도체 노이즈 정도만 해석을 드리자라면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D램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는 좀 괜찮았던 측면들이 특이점이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H20 노이즈들이 있죠. 중국에 이거 팔아도 되네 안 되네 트럼프가 뭐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지금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안에서 중국의 이제 정부가 H20에 수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에서 H20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H20의 재고를 소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소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좀 중요한 노이즈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네, 일본 증시가 좋았던 거는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리스크로 꼽혀왔던 게 이제 관세에 대한 노이즈였습니다. 일본 관세 협상 끝났는데 왜 갑자기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트럼프와 중국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오늘 이제 8월 12일이죠. 8월 12일부터 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디랑?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잘 기억해 보면은 이제 관세 협상은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8월 1일까지가 유예 기간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죠. 제네바에서 따로 회담을 했었죠. 그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중국 너네 우리랑 보니까 우린 140%, 니는 115%, 관세 너무 많이 매기잖아. 따로 협상을 좀 하자로 갔던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내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최신화가 되면 좀 가시권 얘기들로 정해지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를 토대로 해서 일단 락이 됐던 게 뭐냐면 이거 관세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왜? 대부분의 이제 우방국들 같은 경우는 협상이 끝났고, 그리고 우려했던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일단은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갔기 때문에 당장에 고민할 것들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설명드렸던 게 이제 관세가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키워드는 이제 금리예요. 얘를 토대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텐데, 먼저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중요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이제 CPI, PPI죠. 지금 얘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전문가님 이제 금리를 결정할 거면 어차피 이거는 연준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FOMC에서 진행을 할 때 얘네들이 관련 있게 보는 거는 결국 PCE 지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물가 데이터가 유난히 좀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만 결국 이 PCE라는 연준이 보는 개인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여기서 뽑아옵니다. CPI, PPI에서 뽑아오죠. 필요한 것들만. 근데 앞으로 일정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PC를 뽑아오고 PC를 도출하기 전에 CPI, PPI가 작용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CPI, PPI는 쉽게 바라보면 당장에 오늘 저녁부터 해서 CPI가 발표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증시 반응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변동폭도 좀 많이 잡힐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번 달 8월 이제 21일부터 해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우리 투자자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의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 관련 인사들도 당연히 오고요. 그리고 경제계 같이 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 같이 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FOMC 의장이 연설을 하게끔 되어져 있죠. 여기서 보통 발표하는 게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결과값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잭슨홀 미팅을 토대로 해서 증시는 아무래도 금리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있고요. 좀 과거로 가야겠네요. 자, 매년 이제 8월에 진행을 하는데 자, 언제냐? 요때입니다. 2022년 8월에 뭐가 있었냐? 자, 요때가 아니고 요때였죠. 네. 자, 하여튼 뭐가 있었냐? 2022년 우리 증시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반등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잭슨홀 미팅에서 당시도 파월이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리 인상 기조 더 유지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 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이건 우리나라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 저가 레벨을 잡고 증시가 소폭 올라가고 횡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결국 금리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와 있는 게 지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결과값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과정 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그럼 2022년도에도 이렇게 푹 빠졌었으니까, 이때였죠. 이때도 쭉 빠졌었으니까, 지금 우리도 여기서 위태위태하지 않나요? 라고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뭐가 다르냐? 이때 이제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21년 중반부터 해서 금리 인상이 쭉 진행되면서 증시가 내려왔다라면, 네. 지금은 금리 인하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인하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른 갑론을박은.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 지금 당장에 그러면 금리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장은? 자,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86.5%의 확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언제냐? 9월입니다. 당장 다음 금리 결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고 아무래도 지금 금리 스탠스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 윗꼬리 단계는 4.4였어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4.1대까지 내려갑니다. 자, 어마어마한 변동폭이죠. 10년물 치고.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냐? 자, 그러면 FOMC가 어차피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두 개의 지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고용을 볼 거냐? 물론 둘 다 보죠. 물가냐? 이때 이거 왜 내려왔어요, 금리? 네,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7월. 그리고 노동통계국장도 잘렸죠. 조작이 있었다 하면서 트럼프가 강조하면서. 지금은 고용이 일단 쇼크 나온 상태고, 이제 물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물가? 뭐 쇼크가 나올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스탠스 정도에서 위로만 안 튀어주면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이 파월 의장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FOMC 내부에서도 누구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바꾸냐 안 바꾸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다. 어차피 이분이 연설할 거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뷰로는 결국 금리 인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관세가 노이즈화됐던 시장은 대부분은 금리 인하를 야기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여기서 뭐 데이터들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매크로 지표상 예를 들어 과거처럼 쇼크 나오면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이게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오늘 저녁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장이? 조용히 갑니다. 그죠? 조용히 갔었던 오늘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 아시아 시장은 참고로 나스닥은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폭인데, 아시아 시장은 기었죠, 옆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니에요. 옆으로 누웠습니다. 니케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니케이는 여기로 가고 우리는 여기서 이게 길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뭐가 있냐? 오늘 장 초반에 둘 다 좋았어요. 왜 좋았냐? 관세 노이즈. 미국, 중국이 유예했다네? 하니까 둘 다 상승 출발합니다. 자, 여기 니케이, 파란색 니케이고요. 노란색 코스피입니다.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내려갑니다. 니케이는 올라가서 최고가 마무리합니다. 물론 니케이 안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시장 수급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던 건 이거였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자꾸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면,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간다고 했다가 당에서는 아니 10억이 아니고 50억 유지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새로운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여당에서.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아직은 좀 더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요,
뭐 제가 뭐 100% 평가할 건 아닌데, 이건 지금 코스피 5천 가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왜냐면요, 50억이건 10억이건 어차피 세수가 거치는 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연말에 매도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서 50억에서 10억으로 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잡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의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매도 나온다고 했죠. 근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권리에 대한 격차를 없애겠다,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게 하겠다가 상법 개정도 그렇고 스탠스 자체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웃는 코스피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의결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말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들고 있어야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요. 주주명부 폐쇄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매도하라는 소리죠. 그럼 의결권 이거 누가 갖죠? 기존에 있던 대주주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소액주주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또 10억이나 50억 소액주주는 아닙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못합니다. 그러면 스탠스를 하나로 하는 게 좋겠죠. 정부가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해서 5천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시원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5천을 갈 수 있다라면 5천을 갈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가져와야죠. 저는 100억이어도 모자라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일본에선 이제 내부 거버넌스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증시는 2,500부터 3,200까지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 이제 거버넌스의 힘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증시 부양을 세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접목되어 있던 우리나라 증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뷰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의논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시장 단위로 이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세제 개편안은 1차적으로 14일 목요일까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 다음부터는 본회의 이전 절차들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자, 넘어갈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중요 재료는 이제 북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북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대북주 투자하라 얘기 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텐데, 자, 좋은 사람들. 네. 아난티. 그리고 좀 작은 종목 보면은 뭐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성장성이나 실적 베이스를 잘 갖추고 가는 기업이 아니죠. 다 지금 과거에 보면은 2018년도에 남북 평화 모드 때 크게 한 번씩 좋은 시세를 만들어줬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데, 이쪽은요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이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물리기 딱 좋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기점이기 때문에 수급에 공백이 나오고 있어요. 눈치 보기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런 작은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트레이딩 정도 오케이. 홀딩은 물음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중요한 재료는 아무래도 대북 관련해서 실제로 대통령의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드디어 공급하죠. 자, 드디어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실이냐 아니냐 이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던데, 워낙 실패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재료가 계속 붙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파운드리에서 테슬라가 먼저 수주해줬고 애플 들어왔고 이제 앞으로 퀄컴 들어온다고 하죠. 이런 좋은 재료들을 토대로 파운드리 지금까지 적자에 있었던 게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다 흑자 전환하고 돈 좀 많이 벌 수 있겠는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 라인에서 HBM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아직은 HBM3E 12단에 한정되어져 있고 추가적인 코멘트는 삼성전자에서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언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HBM 그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하이닉스가 독점해서 구조에서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측면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자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업황이 지금 되게 괜찮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토대로 보여줬던 퍼포먼스 값,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삼성전자가 똑같이 누릴 거라고 보면은 그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삼성전자 향 종목들을 보면 기판류 종목들, 기판류 종목들 굉장히 좋죠. 조정 나오면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는 아예 레거시향 중에 삼성향 장비 공급하는 기업들, 원희가 EPS 같은 기업들, 조정 나오면 관심 갖게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삼성전자 살까요 말까요로 가는 거는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얘는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얘네가 이제 파운드리에서 퍼포먼스 보여줘야 되고 또 HBM에서 퍼포먼스 보여주려면 다다음 실적까지 봐야 돼요. 눈으로. 그러면 지금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대값이 높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라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나름 변동폭은 있습니다만 먹을 자리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반도체는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죠. 끝나간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다음 먹거리 될 겁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장세는 이 어닝 시즌, 시작부에서는 어닝이 좋은 애들이 막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다 끝나잖아요. 이제 모멘텀 장세 나옵니다. 이 모멘텀 장세 나온다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요, 실적 베이스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에 나오는 재료들 소재로 올라가는 애들. 과거에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실적이 아직 찍히기 전에 조선. 근데 트럼프가 딱 등장하니까 먼저 치고 올라가는 애들. 한화오션 같은 종목들. 물론 지금은 실적이 많이 올라왔죠. 과거에는 찍히기 전에 모멘텀류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 모멘텀 장세가 들어가는 거는 어닝 시즌 막바지부터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닝에서 잘 나왔는데 쭉 빠진 애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실적이 괜찮았죠. 물론 NC소프트에 대한 컨센치, 기대값 자체가 별로 높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종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단위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산업재, 소비재 쪽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어닝 잘 나온 애들 아셨죠? 자, 그리고 추가로 요거까지 제가 얘기 드리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실리콘2가 실적 괜찮았습니다. 근데 물론 컨센치 대비해서는 9% 정도 하회했어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 한번 보면요. 좀 과민 반응 들어갔거든요. 실리콘2 과민 반응 나온 애들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오버슈팅 나오고 지금 밑으로 되돌림 나오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 4개 정도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소비재, 피부미용, 화장품 기업들이 조정이 세게 잡히고 있습니다. APR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은 안 내려와요. 어닝이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찬스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뭐 물론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사라 이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좀 진정되는 구간에 오면은 눌리고 눕습니다. 어떤 구간이 나오냐? 이런 구간이 나와요. 어떤 구간 나오냐? 이런 구간이 나와요.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데 뭐 달바글로벌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런 구간이 나올 건데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결국 지금 관세 노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엎치락뒤치락 해요. 올라갔다 내려가다 찍히는 것도 있고 변동폭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 관세 노이즈에 좀 덜 해당되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또는 캐파 자체가 유럽향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나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화장품이 또 내려가니까 이제 또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조선주 내려갈 때도 그랬죠. 끝났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보통은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찬스다. 네. 찬스를 줄 겁니다. 소비재 기업들. 지금 이 정도로 빠질 레벨들이 아니에요. 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닝 시즌이니만큼 제가 종목을 막 다 가져와서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칭을 좀 하시면서 이번에 괜찮았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나온 애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다음 차시 먹거리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